이거를 좀. 네, 앉아서 하시면 안 될까요? 앞에. 제 책인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더 하나 드리거든요. 그래. 이게 이 안테나 주파수하고 이거하고 홀딩 돼가지고 그러거든. 이걸 띄워놔야 되거든. 같이 내려놓던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주파수하고 홀딩이 돼가지고 주파수하고 홀딩이 돼요. 나 머리 나온다고? 다음 주에는 무슨 문제로 골라야겠다. 배터리가 없어요. 지금 배터리가 약해갖고 굉장히 이거하고 동로경찰대장 밖에서 동로경찰서 배터리과장 강경환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신청했습니다. 곧 기자회견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오니 채널 고정할 잘 됐네. 저 구름만입니다. 지금 저 청년이 들고 있는 사진이 8.15 공동대회 당시에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우리 시민들을 차벽으로 몰아놓고 있는 경찰 병력의 모습으로 낱낱이 찍힌 사진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려고 했던 다른 국민들의 참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려야 준수할 수 없는 환경은 바로 경찰이 만들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네, 지금 관계자들이 모두 현장에 도착된 상황이고 드디어 기자회견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곳 현장에는 유튜브 매체들 물론 대한민국의 주요 공동사 매체 그리고 종편 매체들 역시도 모두 몰려들어 마치 인산윤회와 같은 현장 취재를 고맙습니다. 잠시 후 고발 기자회견이 질병관리본부장 있겠습니다. 정은경에 의해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비방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수하의 존재들 역시도 문재인에게 부족한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하늘 높음을 모르고 추격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은경의 고발에 대해 경찰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청와대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전영경 선생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계시는 최은식 총장이 기자회견에 사용한 사진들과 피켓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이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10분 전인 만큼 이것저것 완벽한 준비를 갖춘 이후에 기자회견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 현장의 상황을 잠시 카메라를 통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취재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뒤쪽으로도 이렇게 많은 취재진들이 와 있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화면에 다 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해 있는 것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곧 기자회견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요. 제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고정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여 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도자료가 어디 있어요? 다? 보도자료 하나만. 오늘 기자회견문을 검토하고 있는 최인식 총장의 모습을 확인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2시부터 우리가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시부터 하기 전에 오늘 기자회견의 그 중심 내용들을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8.15 광화문 집회를 폭력적으로 밀어붙여서 9일 현재 질본 발표로 이른바 광화문발 코로나 확진자가 551명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정권의 주구인 경찰에게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 내용은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발하게 되는 피고발인이 서울경찰청장이고 그리고 종로경찰서장입니다. 그리고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이 세 사람을 고발을 하게 될 겁니다. 고발장은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검찰청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간에서 왜 경찰청장을 빼놓고 서울청장만 고발을 하느냐? 조금 기다리십시오. 경찰청장은 더 큰 죄로 고발을 당하게 될 겁니다. 경찰청장에게 공개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8.15 집회 이후에 정치 방역 앞잡이가 된 경찰들이 무고한 광화문에 참여했던 국민들을 향해서 이 코로나의 잠복기도 지나고 이미 다 불법으로 밝혀졌는데도 일선 경찰서 경찰관들을 시켜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국민 인권 탄압이고 헌법 유린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즉시 중단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 애국적 행동에 마치 주눅이 들어서 떨고 계실 국민 여러분 절대 쫄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정치 방역 문재인 정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앞서서 우리가 싸울 겁니다. 기죽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찰청장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선 경찰관들을 동원해서 광화문 집회에 왔던 분들을 모두 범죄자 취급하고 소환하고 야밤에 집까지 찾아가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은 상인회까지 알려가지고 장사도 못하도록 보복을 하고 취직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공공근로자들은 해고를 명해서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함께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경찰은 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경찰청장이 시켰던, 문재인이 시켰던, 장관이 시켰던 그 부당한 행위를 불법적으로 행한 일선 공무원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켰습니다. 경찰청장이 시켰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행한 만큼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탄핵이 되고 나서 돈 한 푼 안 먹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하고 감옥에 갔습니까? 여러분 동료들이 어떻게 지금 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권 내일 끝장나면 여러분 모레 감방 갑니다. 공무원들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 주구가 돼서 희생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찰청장은 일선 경찰들을 통해서 국민을 탄압하고 이 못된 포악한 행위를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일도 계속해서 애국 시민들로부터 고발이 들어오면 이 경찰청장을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경찰 고발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여러 단체 대표님들이 계신데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몇 분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 우리 대수천 그리고 8.15 집회에 공동 책임을 맡아주셨던 이계성 대수천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치방역 고발센터 강준용 대표 함께 했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단체 대표님들 잠깐 자기소개를, 이 고발을 미리 기획을 하지 않아서 어느 단체 어느 분이 오시는지를 몰라가지고 직접 자기소개를 자기가 하도록 하는데 자기 어느 단체 누구시라고만 말씀하세요. 저는 호국사령관 강신진입니다. 저는 애국순찰팀의 팀원 윤경희입니다. 저는 서울 사는 청년 시민입니다. 저는 서울 사는 시민입니다. 국민저항운동본부의 김두천입니다. 오늘 이 고발단체는 자유민주국민운동 정치방역고발센터
그리고 권력감시 국민연합, 다음은 공권력 피해 시민 모임이 공동 고발자가 됩니다. 그리고 고발인 대표는 제가 고발인 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여는 말씀으로 이계성 회장님의 여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경찰은 국민의 충복이라고 합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의무가 경찰인데 요새 경찰이 문재인 뭐라 그러나 똥개가 된 거죠. 말하자면 문재인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자기 주인을 물고 있습니다. 경찰의 주인은 문재인이 아니고 국민이 그런데 국민을 물고 있습니다. 10월 15일 날 우리가 여기 광화문 집회는 판사가 판결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할 일은 뭐냐? 이 집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줄 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코로나가 번성하면은 사람끼리 바짝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거리 두기로 해야 된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로 죄인처럼 몰아붙여가지고 코로나를 확산시키게 만든 장본인들이 경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모든 것을 8.15 행사가 코로나 2차 확진의 주범이다. 이렇게 해서 이 8.15 행사원 그 시민단체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8월 15일 날 그 확진자가 뭐 많이 나왔다, 300명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코로나는 잠복기가 5일에서 15일입니다. 그러면 7월 24일 날 문정권이 무슨 짓 했느냐? 그동안 통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50인 이상 바로 합법적으로 모일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각종 티켓을 나눠주고 마음대로 가서 써라. 그래갖고 25일부터 8월 5일까지 휴가 기간에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나가서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갖고 완전하게 그게 확산이 된 거죠. 그러고 온 것이 8월 13일부터 뭐 100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확진자로 확진이 갖고 온 게 8월 13일부터 나온 겁니다. 그럼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또 연휴 기간을 더 가지고 젊은 청년들한테 극장 티켓이라든가 각종 티켓 줘가지고 또 바로 코로나를 확산시켜 놓고 이것이 바로 8.15 집회가 만들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다 거짓말이다. 8.15 집회는 사실은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이 사이에 발생한 것은 바로 8월 우리 8.15 집회에 관련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전 것은 바로 문재인이가 장려를 시킨 겁니다. 그래놓고 뒤집어 씌운 거죠. 자기가 위기에 몰리니까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될 경찰이나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장사를. 이거 그냥 용납해서는 안 되죠. 끌어내서 처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그날 집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평화적으로 했습니다. 평화적으로 했으면은 그 평화적인 시위를 보호해줘야죠. 그걸 강압적으로 막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비유가 되는 게 여러분 그 코로나 그날 같은 8월 15일 날 저쪽 종각에서 2,000명에 2,000명인지 4,000명이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민노총이 거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민노총이 코로나 확산시켰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거기서 확산시킨 사람들을 전부 어디다 뒤집어 씌웠느냐 하면 광화문 우리 집회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인원을 합산했습니다. 이 평택시장, 오산시장 같은 놈은 알고서도 바로 이것은 광화문 집회 가서 코로나 걸렸다 이렇게 해서 민노총 것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덮어 씌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번 8.15 확산의 책임은 문재인이가 져야 되고 경찰이 져야 됩니다. 왜?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띄엄띄엄 서 있으면은
이게 절대 밖에서는 걸리지를 않습니다. 밖에서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걸렸다는 들어봤습니까? 저는 대두천 회원들이 한 400~500명한테 제가 일일이 확인해 봤습니다. 400명 코로나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나왔죠. 그런데 매일 전화를 해가지고 못 살게 굽니다. 지금 코로나가 9월 5일, 8월 15일 왔으면 9월 5일은 다 끝납니다. 끝났는데 지금도 전화를 한답니다. 매일 나한테 전화가 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고발이라. 내 고발 정책을 통해 고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국민을 이렇게 짓밟는 이런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를 이용해서 자기 주인을 짓밟고 주인을 코로나에 걸리게 만드는 이 경찰, 그래서 고발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4.19 때 바로 대통령 지시는 아니었지만 그 밑에 이기붕이 지시 받아가지고 앞장섰던 내무부 장관이 바로 사형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에 뒤집히면 문재인이가 끝장나면 이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500명 여기 뭐 코로나 걸렸다는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광화문 500명 코로나 책임은 서울시 경찰청장이 져야 됩니다. 그 책임지고 만일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사망했으면 그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반드시 물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해야 될 일이고 국민이 바로 자기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로 짓밟혀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 문재인이가 바로 국민의 자율권을 짓밟고 국민의 자유를 짓밟으면은 바로 우리가 주인돼서 문재인을 끌어내고 경찰청장도 끌어내서 처단해야 될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고발 사실에 대한 중요 내용들을 낭독하면서 일단 중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발되는 서울경찰청장, 종로경찰서장, 그리고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이 3인은 이 피고인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2020년 8월 13일 서울 시내 전역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2020년 8월 15일 광복절날 국민들의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알면서도 9,500여 명의 경찰 병력과 경찰 버스 차벽을 이용해서 2020년 8.15 광화문에 나온 수만여 명의 국민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좁은 장소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자행하여 2020년 9월 9일 현재 551명 이른바 광화문 관련 확진자가 발생케 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감염병법 위반 등의 혐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발인들은 2020년 8월 15일 서울 시내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는 계엄령과 같은 위헌적 집회 금지 통보서를 발송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은 2020년 2월 12일부터 서울 시내 광화문 일대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는 직권남용의 집회 금지 통보를 통하여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왔고,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고시를 통한 일률적인 집회 금지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2차례의 법원 결정이 있었으나 피고발인들은 법원의 결정조차 준수치 않고 국민들의 집회 결사 자유를 침해해 왔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서울 시내 고시지역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음에도 2020년 8월 13일 오히려 더 심각한 서울 시내의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말살을 행위를 하며 국민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말살했습니다.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행정법원의 결정이 2020년 8월 14일 두 차례나 있어 8월로 집회가 가능하게 되었고, 피고발인들의 해당 행위는 집회 방해와 국민의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방해 침해가 되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0년 8월 15일 집회를 9,500명의 병력과 차벽 등의 방법으로 거리에 나온 수만 명의 국민을 사회적 안전거리 유지를 못하도록 좁은 지역으로 몰아넣어 심각한 오늘날의 감염병의 위험을 초래하였고 국민의 통행의 기본을 억압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놈의 문재인 정권은 모든 기회를 주면 남에게 핑계를 댑니다. 정책의 실패도 남을 핑계를. 광화문의 그 문재인 좌파 폭정에 분노한 국민들이 장대비를 맞고 전국에서 광화문 광장에 집결을 했었는데, 우리 집회를 하는 관계 단체들은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경찰이 이미 9,500명의 병력을 동원했다는 얘기는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경찰은 알았다는 겁니다. 이 광화문 광장에 온 사진을 보시면 이 많은 분들이 감염병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 전염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경찰청장이나 관계자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차벽으로 몰아붙이고 병력으로 몰아붙여서 광화문 광장에 다녀간 분이 이른바 광화문 확진자라고 하는 건데, 이 통계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551명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광화문 광장에 왔던 분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염병이 와서 전염병이 걸린 국민들을 향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이런 호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호로 정권이 국민에게 전염병을 옮겨놓고 국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이 문재인 정권을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이 경찰은 광화문 광장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 환자가 있다면 551명에 대한 구상권은 이 경찰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피고발인들은 국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울 책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해왔고, 이 범죄를 넘어서 정당한 의사를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헌법 위반과 대한민국 농단을 따지기 위해서 그 장대비를 맞고 전국에서 온 국민들을 향해서 이 자들은 9,500명의 병력으로 몰아붙였고, 이후에 8월 15일 이후에 이 전염병의 잠복기를 사기를 치고 사기 방역, 정치 방역을 통해서 8월 15일 이후부터 일어나는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병을 모두 다 광화문 애국 광장에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를 용납치 않을 것이고, 여기에 가담된 공무원은 초승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발은 단순하게 세 사람만 고발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의 앞잡이가 되었던 이자들, 과학을 무시하고 정치 선동에 놀아난 공무원들이 있다면 지휘 고하를 만류하고 전국에서 고발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오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 하수인들로부터 고통받고 계신 국민 여러분, 힘을 내시고 모두 함께 모입시다. 10월 4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도 광화문으로 모여서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법을 지키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 정부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 집회를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의 건강을 지키면서 헌법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를 속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더 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오를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한선원을 감옥에다 가두면 이 일이 끝날 것이다. 그것은 오판입니다. 우리 모두 광화문의 정신으로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이 고발은 지난번에 정은경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치방역의 공직자들 두 번째 고발 순서가 되었는데, 이 두 번째의 고발 순서에서 빠진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이 전 국민을 상대로 정치 방역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일선 경찰관들을 동원해가지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이 사태, 엄중한 사태를 우리가 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8.15 때 예. 혹시 다치신 분들, 그런 분들 별도로 받나요? 신청을 받나요? 8.15 비대위에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제 전화 한 대로 신고를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을 정도여서 지금은 다른 지금 신고를 받고 있는 거기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통화는 안 됩니다. 문자로 해주시면 제가 문자를 이쪽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이렇게 그 사정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서울경찰청장과 종로경찰서장 등을 고발하셨는데요. 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청장은 이 서울청장의 그날 그 8.15 광복절에는 직접적인 책임자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고, 법적으로 책임을 반드시 직접 져야 됩니다. 551명의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가 광화문 발이라고 발표된 거 우리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밝혀지고 질본 발표를 보고 말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책임은 서울청장과 이 경찰 관계자들이 져야 되는 확실한
우리는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먼저 하고,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정치 방역 인권 탄압에 나선 이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다음 주에 다시 그 고발을 접수를 모아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고발 혐의. 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감염병법 위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도 자료에 다 나와 있을 텐데, 자, 보도 자료를 안 받으신 분 보도 자료를 드리고요. 보도 자료를 못 받으신 분은 텍스트로 받으실 분들은 따로 말씀하시면 텍스트로 드리겠습니다. 기사 쓰기 힘드시니까 텍스트로 받아가세요. 예, 문재인 정권을 호로 정권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예. 이 호로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개천절 집회를 개최하실 예정이십니까? 개천절은 물론이고 우리가 해마다 해오던 광화문 집회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걸 뭐 불법으로 집회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빨리 그 매뉴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마칠까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최인식 총장님,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주고 계시는데요. 8.15 국민대회 참석을 했던 우리 자료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잠깐만요. 절지에 코로나 감염 전파자가 되어서 지금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선언할 수 없는 그 고통들은 직장에서 직장에 쌓이고, 그리고 가족 간에도 코로나 환자가 되고, 여러분 이곳으로서 생방송 기자회견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치